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8월 24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제1리그 일본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분석방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석방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나가사키와 야마구치입니다. 나가사키는 이번 시즌 꾸준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5득점 2실점으로 공수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는 후안마 델가도가 10골 2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며 최전방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디가르 주니어 역시 7골 4도움으로 능수능란한 연계와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고 마르코스 기에르메는 6골 6도움으로 득점과 도움에서 고르게 기여하며 공격의 다양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근 5경기에 꾸준히 출전하며 나가사키의 공격 라인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큽니다. 수비적으로는 홈 경기 점수차 분포에서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승리가 한 점차 박빙으로 얻어진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한두 번의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는 집중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플러스 득실차를 유지하며 홈에서는 지지 않는 운영 능력이 확인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 안정감이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야마구치는 최근 원정에서 부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2무 1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3득점 5실점으로 공격에서의 효율성과 수비 집중력 모두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점수차 분포를 보면 한 점차 패배와 무승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득점으로 이긴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 뚜렷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공격진에는 여전히 위협적인 자원들이 존재합니다. 미야요시 다쿠미는 7골 3도움으로 공격의 핵심이며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진영을 흔듭니다. 미사와 나오토는 4골 5도움으로 중원에서 창의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하고 노유리 가제야 또한 3골 4도움을 기록하며 좌우 측면에서 후방을 지원하는 역할로 공격 전개에 힘을 더합니다. 이들 삼각편대는 꾸준히 출전하며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원정에서 수비가 불안정하여 만들어낸 득점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 막판에 승점을 잃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실점을 줄이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불리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맞대결은 나가사키가 후안마 델가도, 에디가르 주니어, 마르코스 기에르메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편대의 날카로움과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야마구치는 미야요시 다쿠미와 미사와 나오토, 노유리 가제야를 앞세워 원정에서도 득점을 노리겠지만 수비 불안과 후반 집중력 저하라는 약점이 발목을 잡을 확률이 큽니다. 나가사키는 홈에서 상대의 역습을 견제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전체 흐름은 양팀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 차이에서 갈릴 전망입니다. 야마구치가 골을 기록하더라도 최근 원정에서 보여온 실점 패턴과 비교했을 때 나가사키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리드를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가사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교토 상가입니다. FC 도쿄는 이번 라운드에서 홈의 이점을 살려 승점 확보에 나섭니다. 최근 팀 내에서는 안정적인 로스터 유지가 이어지고 있고 부상과 결장자 없이 주전 자원이 모두 정상적인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가 큽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마르셀 라이언이 시즌 6득점으로 팀 득점 1위를 기록하며 최전방에서 꾸준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고 오가시와 스유시와 야마시타 게이타가 각각 4골을 기록하며 화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히가시 게이고가 5득점과 공격 전환의 안정감을 보이고 있으며 안자이 소마가 4도움으로 이선 연결을 돕는 등 공격 다양성 확보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FC 도쿄의 최근 경기 패턴을 살펴보면 후반전 득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교체 자원을 활용한 공격력 강화와도 맞물립니다. 감독 역시 직전 인터뷰에서 후반부 집중력과 홈 경기의 특장점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는 경기 운영 과정에서 하나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의 점수차 분포에서도 한 점차 승부가 두드러지며 쉽게 무너지는 법은 적으나 리드하는 경기에서도 근소하게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공격 효율성이 일정 수준에 그치며 상대의 밀도 높은 압박에 고전할 경우 득점 창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힙니다.
교토 상가는 최근 원정에서 공격력을 강화하며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파엘 엘리아스가 8득점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이고 마르코 튤리오가 7골, 하라타이치가 5골을 기록하며 공격 삼각편대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후쿠오카 신페이가 6득점과 함께 중원 장악력을 보이고 있으며 후키 야마다와 주앙 페드로도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격 지분을 높였습니다. 교토 상가는 최근 원정 3경기 연속 2골 이상을 기록했을 만큼 효율적인 전방 전환과 공간 침투를 자주 활용하는 팀입니다. 특히 전방 압박과 빠른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 뒤 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많으며 단일 공격 루트에 의존하기보다 넓은 폭으로 공격 전개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패스 성공률은 84%로 안정적인 빌드업도 병행하고 있어 원정에서의 실점 위기는 항상 존재하지만 득점을 통해 이를 상쇄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최근 경기 일정도 여유롭게 가져가며 이번 경기 역시 체력적 부담이 없는 상태로 들어오며 이는 후반전까지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만 원정 점수차 분포를 보면 승리의 대부분이 한 점 차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접전 상황에서 승부를 쐐기 짓는 강력한 결정력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 상가의 득점원 분산과 꾸준한 전방 위협은 FC 도쿄 수비진에 의미 있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번 경기는 홈에서 후반 집중력을 발휘할 FC 도쿄와 원정에서 다득점 패턴을 이어가려는 교토 상가의 전략이 충돌하는 구도가 될 것입니다. FC 도쿄는 후반 교체 카드 활용을 통해 마르셀 라이언과 야마시타, 오가시와를 중심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며 특유의 끈질긴 경기 운영으로 홈의 무게감을 살리려 할 것입니다. 반면 교토 상가는 엘리아스와 마르코 튤리오, 하라타이치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전방 압박과 침투를 시도할 텐데 이 과정에서 높은 활동량과 중원 압박을 기반으로 FC 도쿄의 빌드업을 방해할 전망입니다. 다만 두 팀 모두 체력 문제는 없는 상황이기에 경기 내내 빠른 템포와 강도 있는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부는 결국 후반 집중력과 세밀한 마무리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에서 홈 이점을 가진 FC 도쿄가 한 발 앞서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경기 막판 귀중한 득점을 성공시키며 치열한 접전 끝에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FC 도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분석방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3,000명이 계시는 분석방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센다이와 제프 유나이티드입니다. 센다이는 이번 시즌 홈에서의 경기력에서 기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연패의 흐름 속에서 득점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최근 홈 3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빈공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에론, 가마다, 히로무, 구스타보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해 경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진에서 고케 유타와 마스이 렌지, 미나미 소타가 꾸준히 출전하며 빌드업과 세트피스를 책임지고 있긴 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는 데 있어 전개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즌 평균 득점은 1.08로 리그 평균보다 다소 낮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약점이 겹치면서 불필요한 실점이 발생해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잃고 있습니다. 홈 점수차 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승리가 한 점차 경기로 나왔을 만큼 근소한 차이의 경기 운영을 이어왔지만 패배 역시 박빙에서 무너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공격진의 침묵과 수비 집중력 결여가 겹친다면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 장악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 시장에서는 히나타 야마우치를 임대 영입하면서 중원 보강을 꾀했지만 당장의 경기력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제프 유나이티드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는 동안 4득점 1실점의 준수한 균형을 유지하며 확실하게 기세를 회복했습니다. 공격에서는 고야 히로토가 최전방에서 7골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히 득점을 책임지고 있으며
카를리뇨스 주니오르와 다나카 카즈키가 함께 출전하여 전방 압박과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근 5경기에 꾸준히 출전하며 안정적인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두두 파체코와 요코야마 아키유키 그리고 스기야마 나오이로가 기민한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프는 특히 원정에서 높은 패스 성공률과 빠른 전개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박스안 슈팅 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할 정도로 결정적인 위치에서의 공격 시도가 잦습니다. 시즌 평균 실점은 0.85로 후반 시간대 실점 비중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전반전부터 높은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최근 원정 점수차 분포에서도 한 점차 승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 막판 집중력이 중요한 박빙의 흐름에서 우위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격과 수비 조직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번 원정에서도 그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홈에서 부진한 샌다이와 최근 원정에서 날카로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제프 유나이티드의 구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샌다이는 에론과 가마다 히로무 등의 전방 자원이 살아나야 하지만 최근 마무리 부재와 세트피스 방어에서의 불안이 반복되고 있어 공격에서도 효율성이 부족합니다. 반면 제프 유나이티드는 고야 히로토와 카를리뇨스 주니오르, 다나카 카즈키가 빠르게 전방 공간을 점유하며 공격의 빈도를 높이고 있고 중원에서의 패스와 압박 강도로 미드필드를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체력적 변수 없이 100% 전력으로 나설 수 있는 만큼 기량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리라 예상되는데 현재 흐름과 전체적인 밸런스를 볼 때 원정팀 제프가 근소한 차이로 경기를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샌다이가 최근 홈 득점 난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무득점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제프가 한 번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여 승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프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